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와 전자제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하고 일반적인 물리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이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죠. 혹시 전기공학을 배울 때 어려운 수학이 걱정된다면 일단 그 걱정은 접어두세요. 처음에는 전기를 배우는 순간만큼은 고난도의 수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에서 여러분은 질적인 것들 또는 양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엇과 얼마나를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무엇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얼마나는 나중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원자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상적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입니다. 모든 물질은 주위를 빙빙 도는 수많은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입자들은 극도로 밀도가 높으며 물질은 대부분 빈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자가 매우 작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물질은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고대인들조차 물질이 보이지 않는 입자로 만들어졌다고 의심했어요. 그들은 물, 바위, 금속과 같은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이런 것을 추론하게 되었는데요. 이 물질들은 사실 서로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들, 예를 들어 구리와 같은 물질들은 어디서 발견하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초기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독특한 종류나 입자의 배열로 만들어졌을 때만 이런 일관된 행동을 가질 수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잡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까지는 그리고 수세기가 걸렸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한 가장 작은 물질 입자가 과연 있을까요?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쿼크? 글루온? 힉스 입자? 아직 아무도 그 확실한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1900년경에도 원자 이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었죠. 오늘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을 그런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의 행동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90여 가지의 다른 기본 물질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몇 가지 요소가 인위적으로 더 만들어졌죠. 각 원소는 원자라고 알려진 고유한 유형의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원소의 원자는 항상 다르죠. 원자의 아주 작은 변화가 그 행동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산소를 들이마시면 살 수 있지만 순수한 질소로는 살 수 없어요. 산소는 금속을 부식시키지만 질소는 부식시키지 않습니다. 금속이 산소와 접속하면 전자가 금속 원자에서 산소 분자로 이동하는 화학 반응인 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 이온이 형성되고 금속은 전자를 잃어 금속 구조가 파괴되고 무결성이 약화되죠. 한편 질소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불활성이며 산소와 같은 화학 반응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둘 수 있습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사이에 강한 삼중 결합이 있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기 어렵죠. 이러한 고유한 안정성과 질소의 비반응성 특성은 금속의 부식을 촉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나무는 순수한 산소의 대기에서 맹렬히 타오를 것이지만 순수한 질소에서는 발화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실온과 압력에서 기체이죠. 둘 다 무색이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둘 다 무게가 거의 같습니다. 이 물질들은 산소는 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지만 질소는 7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 아주 다른 물질입니다. 이 조금의 원자 차이가 아주 큰 실제 물질의 차이도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재밌지만 솔직하게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기를 알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나노 전자공학이나 양자 컴퓨팅과 같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사고가 필수적인 전기공학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 속마음을 말하자면 전기 엔지니어는 전기 시스템과 구성 요소의 거시적인 동작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 개별 원자 또는 전자 수준에서 지나치게 미시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조금 주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전기공학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의 응용 분야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데 실용적인 모델과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현대 세계에서 동력을 공급하는 전기와 전자 시스템의 설계, 분석, 적용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 보면 재밌지만 너무 깊이 알고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공학, 더 재밌는 전기공학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정말 원자는 신기한 것 같아요.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